네, 안녕하세요. 최스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지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자, 일단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마이너스 0.94%, 나스닥 마이너스 2.14%, 양지수 다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우리나라 연휴 동안 좀 세계의 여러 이슈들이 등장을 했죠. 머크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북한 통신망, 유가, 헝다그룹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도 있어요. 일단 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어제는 미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다 휘청거렸습니다. 헝다그룹이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당했거든요. 가뜩이나 와 얘네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거래 정지까지 당했네? 하면서 시장은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시초부터 낙폭을 키웠습니다. 물론 후본부의 거래 정지를 당한 이유가 뭐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거래 정지 요청을 했다. 뭔가 내부적으로 발표할 게 있다라고 해서 뭐 이제 이런 이유라고 말이 나오긴 했지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게 허성창잔인가 하는 그룹이 헝다물업 지분을 인수하겠다 뭐 요것 때문에 거래 정지를 당한 것 같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죠. 뭐 그렇다 한들 불안한 건 매한가지. 그래서 어제 아시아 증시는 휘청거렸고요. 미증시도 사실 거기에 대한 영향을 완벽하게 피해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대략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유가가 상승했고, 뭐 기술주 채권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 헝다그룹을 눈여겨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나스닥이 이 정도로 빠지면서 사실 금요일날 나스닥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도 좀 별다른 이슈만 없으면 좀 무난무난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화요일날 장 시작하면 좀 반등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헝다그룹 거래정지 당하기 전까지는. 자, 나스닥도 분명히 121선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금요일날 월요일날 기술주들 무너지면서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121선을 이탈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오늘 중국 증시 열리자마자 반등을 좀 세게 보여줘야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오늘까지 중국 증시 휘청거리게 되면은 오늘 미증시 혼자 단독으로 막 반등해가지고 121선 지켜주는 모습보다는 똑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건 중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군들 한번 또 이슈들이랑 체크를 좀 해보면, 근데 사실 그 주말간 제 영상을 좀 보고 제 리딩 글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뭐 연휴 끝나기를 좀 기대하셨을 것 같아. 자, 일단 우리가 주력으로 밀고 있던 종목은 세 개의 섹터라고 하긴 뭐하지만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대북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북주는 뭐 엄청나게 많이 먹고 나오고 하고 있죠. 리딩대로 하신 분들은 오늘도 먹죠. 수익을 볼 거예요. 그리고 녹십자 친구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세 가지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래에 9만 원대 갭자리가 있음을 인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 빠져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걸요. 그런 식으로 좀 길게 잡아드린 종목군이고 요렇게 있는데, 자, 어제 북한 통신망이 연결됐습니다. 당연히 오늘 시장 미증시도 빠졌고 전날 아시아 증시 다 휘청거렸고 올라갈 만한 이슈는 딱히 없는데, 오, 대북주 드디어 연결망이 남북 통신망이 연결됐다. 당연히 시초에 대북주들 꼼지락꼼지락 움직임 나올 가능성 높겠죠. 자, 뭐 엄청나게 사실 이 내용 가지고 뭐 갭이 뜬다 혹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대북주가 지금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상한가 가고 이럴 만한 재료는 아니에요. 통신망이 다시 연결된 수준인 것 뿐이니까. 이거 말고 다음 얘기가 나와야 올라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대북주 급등락 보여줄 테니까 떨어지면 사요 그냥.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올라가서 더 가겠지 추격 매수보다는 한 번씩 계속 조정을 주니까 오늘 만약에 5%가 올라갔어. 근데 내일 뭐 한 3%라도 떨어졌어. 그럼 내일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5% 올라갔는데 체스님이 올라갈 때 사지 말랬어 해가지고 5%가 막 15%까지 올라갔어. 그럼 배 아프긴 하겠지. 근데 다음날 또 한 3, 4% 떨어지면 그때 또 사는 거예요. 대북주는 4분기 때가 본격적인 시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통신망이 연결됐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위드코드로나 제가 예전에 대북주가 어떤 식으로 하면 올라갈 수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대북주가 윈도적 지원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국내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을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확진자가 잡혀야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지금 상황에서 막 인도적 지원 못한다. 그래서 대북주는 결국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할 거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확진자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죠. 확진자 이제 무시하겠다. 백신 접종자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해요 하는 걸로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아마 10월달 중후반이면은 얼추 다 시행된다고 하죠. 그럼 대북주랑 북한하고의 본격적인 관계 개선 움직임도 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급등락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올라가면 일부 좀 팔아 먹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머크사가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대북주부터 좀 더 정리해드리면 일신석재, 뭐 데아티아이 너무 많아. 이제 질린다. 여러분들 다 알 거야. 데아티아이, 뭐 아남티, 뭐 대장은 신원입니다. 신원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난티가 그나마 좀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난티 같은 경우나 신원, 아난티 둘 다 아랫갭자리 놔두고 있어요. 이거 갑자기 메꾸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북주 투자할 때는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본 물량은 지금부터는 사실 우리는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대북주를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 물량은 평단가 아랫부분에서 들고 계실 거예요. 전 항상 절반 남겨놓고 절반 팔고 그 절반만 다시 사고 팔고를 반복하라고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아랫갭자리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는 대북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난티랑 신원이 아랫갭자리가 있어요. 근데 아난티 신원이 아랫갭자리를 메꿨는데 다른 대북주가 나홀로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1%도 안 돼요. 아난티 신원 아랫갭자리 빠지면 다른 대북주도 다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올라갔다가 빠질 수 있어요. 뭐 지금 당장 메꾸고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위부터 갔다가 아래로 갈지, 아래부터 갔다 위로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항상 우리는 최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까지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 두라는 겁니다. 내가 대북주에 총 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현재 구간에서는 300만 원 정도까지만 매수를 해서 가지고 놀다가 이 아래 구간을 메꿨을 때 200만 원을 더 채워 넣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라는 거죠. 지금부터 몰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대북주는 이거 말고도 뭐 경동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죠. 다 잡아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머크사. 머크사가 경구용 치료제를 뭐 3상 결과가 생각보다 중간 결과를 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백신 필요 없어. 그냥 타이레놀 먹듯이 먹으면 된다. 약간 요런 느낌? 이제 10월 달 안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거라고 말을 나오고 있는데 머크사랑 관련된 국내 기업은 녹십자 친구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북주, 녹십자, 하이닉스 세 개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주말간에 이슈가 나온 거예요. 자,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이 아티바 관련주로 묶여 있죠. 녹십자 홀딩스랑. 근데 아티바가 또 머크사랑 또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머크사 관련주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홀딩스가 대표적입니다. 얘네들은 그나마 좀 직접적인 연관주예요. 한 달이 건너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랩셀이나 홀딩스 같은 경우도 녹십자 홀딩스도 위에 갭자리가 살아 있습니다. 저번에 또 한번 부학하더니 또 비실비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녹십자 관련주들은 실체가 없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돈 잘 버는 회사들이니까 크게 부담 안 갑니다. 지금 뭐 사도 크게 뭐 나쁜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계속 말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것 때문에 과비중, 주력 종목으로 가져가기엔 조금 부담이 있는데 또 제약바이오가 한번 올라가면 막 15%, 20%, 30%씩 여러 번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심지어 랩셀 같은 경우는 이 무거운 놈이 상한가를 보낸 적도 있어요. 상한가 보낸 적 있는, 그러니까 한번 상한가를 간 놈은 또 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랩셀 같은 경우도
괜찮고 홀딩스도 괜찮고 머크사 어제 미증시 빠졌을 때 머크사는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크사 관련주로 녹십자 관련주들도 오늘 시초에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높습니다. 시초에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장 풀렸을 때 장이 좀 풀리고 또 머크사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고 요러면 또 추가적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녹십자 관련주들도 쳐다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주말간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저도 비트코인을 그때 150만 원 사나 봤거든요. 1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와, 좋다 했는데 13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주말에 한번 슬쩍 보니까 다시 160만 원이 됐더라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관련주죠. 우리기술투자도 윗겹자리 살아있는 상태고 241선 지지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기투, 비덴트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기술투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241선까지 나눠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만약에 갭이 뜨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가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증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가 회복돼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에너지난 이것 때문에 중국이 요새 석탄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공급은 일정한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으니 유가가 올라간 거죠. 대표적인 유가 관련주로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아래에 갭자리 있는 거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요소긴 하죠. 일단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유가가 쉽게 잡히진 않을 거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시초? 근데 윗골이 너무 많이 뺐다. 사실 살짝 부담스럽긴 해요. 중앙에너비스보다는 흥구석유가 그나마 덜 불안하네요. 막말로 흥구석유는 여러분들 많이 리딩 보고 매매를 하셨겠지만 그냥 빠지면 그냥 포트에 유가 관련주 하나 정도씩은 부담 없이 넣어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유가 관련주 개파랗게 하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한데 아마 오늘도 올라갔다가 그 상승폭 막 꽉꽉 지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윗꼬리 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최고치 갱신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그 말은 이제 슬슬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여서 유가 관련주 추격 매수 하더라도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유가 관련주에 제대로 된 물량을 넣는 거는 개파락했을 때 약간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사실 오늘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헝다그룹이 또 이렇게 거래 정지를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241선 여기를 지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에 비벼야 돼요.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봉 지지선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먼 상태가 아니고, 자, 어저께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거의 꽉 찬 음봉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제 아시아 증시, 미 증시가 흔들려서 국내 증시가 개파락 나오면 지수에서 주봉 갭자리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못 참지. 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 주봉갭 생기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봉갭 생기는 종목들은 그냥 사요. 사도 돼요. 그 갭자리 정도는 무조건 메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주봉갭 떨어지는 종목군들 몇 가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걔네들 같은 경우 내가 10% 20% 먹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3% 5% 정도 이 정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진입하면 되니까 아침에 시초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휴가 끝났는데 우리한테 좋은 뉴스도 있고 시장 전체에 안 좋은 뉴스가 더 많긴 하죠. 아마 대부분의 종목이 빠질 거고 제가 잡아준 종목들 그 몇몇 섹터들은 오르긴 하겠지만 아마 제가 말해준 거에 몰빵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힘든 하루? 힘든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중에 또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